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인경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에 노인복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생기나요? 그동안 몰라서 못 받은 건 없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인복지 제도와 함께 지금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혜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24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보다 1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게 어르신들께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에 노인복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생기나요? 그동안 몰라서 못 받은 건 없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인복지 제도와 함께 지금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혜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24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보다 1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게 어르신들께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51%가 올랐고 1인 가구는 7.2%나 올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만 해도 약 4만 명이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예전에 신청했다가 소득이 조금 높아서 탈락하셨던 분 계신가요? 2026년에는 기준이 달라지니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생계급여는 월 8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76만 5천 원이었는데 약 5만 5천 원 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주거급여도 오릅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인상됩니다. 월세 내시는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부터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의무화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은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복지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거나 알아도 신청하기 어려워서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제 연령대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세가 되시면 가장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109만 8천 개로 확대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공익 활동형입니다.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받습니다. 환경정비, 공공시설 도우미 같은 일을 하십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직역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교육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같은 일을 하시고 월 60시간 근무에 76만 원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민간 사업체와 연결해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60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분은 1544-3388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매년 12월에 다음 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12월 첫째 주에 가장 많은 공고가 나오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도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시면 협약병원에서 하는 진단검사와 간별검사 비용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신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시면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마 바우처 지원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 2계층이시면서 특정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월 4회 이상 전문 안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 2년마다 제공되는데 60세 이상은 골밀도 검사 같은 추가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가 되시면 복지 혜택의 폭이 확 넓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초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4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으시면 그 차이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예전에 신청했다가 소득 때문에 탈락하신 분 계신가요? 매년 소득 기준이 조금씩 바뀌니까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65세가 되시면 의료 혜택도 많아집니다. 틀리는 본인 부담금 30%로 7년에 1회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7년 전에 틀니를 만드셨다면 이제 다시 만드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30% 부담으로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졌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챙겨서 받으세요. 예방접종도 무료입니다.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독감 시즌 전에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독감이 위험하니까 꼭 맞으세요. 외래 진료비도 경감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실 때 1,500원 이하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 덕분입니다. 자주 병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 혜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시 주민은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에서, 경기도 주민은 NH농협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이 연간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70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은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TX는 30% 할인됩니다. 기차표 끊으실 때 경로 할인을 꼭 신청하세요. 고속버스도 일부 노선에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회사마다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혜택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은행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NH농협, 하나,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등 6개 은행에서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자기 은행 ATM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ATM을 사용할 때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ATM 쓰시면 수수료만 해도 적지 않거든요. 비과세 종합저축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저축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에 15.4% 세금이 붙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시면 통신비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2,100원까지 50% 할인됩니다. 가입하신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고령자 할인 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통신비 부담이 크시잖아요. 이 혜택 꼭 챙겨받으세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 2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독거나 조손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담당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을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5등급으로 갈수록 경증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초기 단계 어르신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시설에 입소하시거나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서 치매 환자시거나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상시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댁에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활동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해드립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 혜택입니다. 경로우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70세 이상이시면 기본 공제에 더해서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70세 이상이시거나 함께 사시는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시면 자녀분이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70세 이상이시면 200만 원입니다. 세금을 꽤 아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로 10%에서 30%까지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특히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경우 혜택이 더 커집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70세, 75세,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또는 생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드립니다.